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 수능 특강 문학 한 작품을 끝내주겠습니다. 오늘은 조친문입니다. 고전 수필이죠. 글씨 작은 사람들은 뭐 화면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큰 아이패드를 사든가, 뭐 글씨 작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설명만 쭉 들으면 됩니다. 10분이면 되니까. 간단한 고전 수필이니까. 미리 중요한 것들 좀 표시를 해놨는데, 뭐 지은이 유시부인은 말 필요 없고,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여성 수필 요거 가끔 출제를 하는데, 출제하는 게 딱 3개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조친문, 그 다음에 해 뜨는 구경하는 관북 유람일기 의외당 김씨, 그 다음에 규중 치루 쟁론기 요 3작품을 출제를 하게 되고, 일단 EBS 앞부분 제 6강에서는 조친문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수필이니까 핵심 포인트, 특이하게 바늘을 의인화했다. 바늘,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 그냥 물건이죠. 근데 아이패드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27년 동안 썼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망가지면. 그지? 그래서 27년 동안 바늘 하나 썼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의인화하였다. 그래서 한글로 쓴 제문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에 쓰는 문장,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써가지고 의성어 의태어 라고 돼 있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뭐라고? 음성상징어 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게 굳이 의성어냐 이게 의태어냐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음성상징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가끔 출제합니다. 왜? 음성상징어라는 얘기는 청각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잘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 글이니까 과장법이 여러 개, 뭐 바늘 하나 부러졌는데 솔직히 뭐 슬프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과장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열거법. 자, 구성은 뭐 사실 우리 수능에서는 별 필요 없는 거고, 내신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이제 이게 전문을 싫진 않겠지. 잘라갖고 출제했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 부분. 자, 추호 같은 불이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 자, 불이, 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적물로 비유하였다. 내신 시험 같으면 이제 불인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화류법 이 정도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슬프다 그러면 의인법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세차 모년모월 모일에 해서 제문인 거를 알려주는 말을 찾아라. 그러면 유세차,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맨 앞에 요 말을 씁니다. 유세차, 뭐 그냥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서 침자에게 고하노니. 자, 미망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자어를 뜯어보면은 죽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남존여비 시대였죠. 그래서 그 가장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무조건 따라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뭐 한 2000년 3000년 전이고,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자가 안 죽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지. 근데 그거를 살짝 비하해서 죽지 못한 사람이다. 사실 미망인이라고 되게 좋은 말처럼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이는데 굉장히 여자 무시하는 단어니까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죠. 자, 침자에게 고한다. 그냥 바늘 하면 될 텐데 이 자라는 거는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침자, 그래서 의인화하였다.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게 바늘인데, 세상 사람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다. 흔한 게 바늘이다. 그 바늘이 흔한 한낱 작은 물건인데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마음이 남과 다르다. 슬프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은 지 27년이다. 솔직히 여러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뭐 27년 안 살았을 테니까
듣고 있는 엄마들도 어떤 물건을 27년 동안 썼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겠지.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여 슬프다. 눈물을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회포를 총총히 적어보겠다.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슬픔이 어떤지,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연전에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물으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친척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면세점에서 선물 사온 거야. 그런데 한 200년 전이니까 바늘 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샤넬 이런 거 하나 사온 거야. 친정과 원근 일가에 보내고 비복들도 나눠주고 선물을 골고루 나눴겠지.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지금까지 해포되었다. 여기서는 짧지 않은 시간, 굉장히 오랜 기간 너를 썼다. 그런데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을 때 바늘 한 개만 주지 않았겠지. 아까 쌈이니까 24개. 그래서 이것저것 부러졌는데 너 하나만 남았다.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스라에 한 잔이 없고, 자, 양반집 여잔데 자녀가 없네. 게다가 남편도 일찍 죽었네. 게다가 집도 가난하네. 어쩔 수 없이 양반이지만 침선에 마음을 붙여.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홀로 된 어떤 아줌마가 알바를 뛰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알바를 뛰는 친구 바늘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늘이 부러져서 슬프다.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한 거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하늘이 날 돕지 않는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의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너는 정말 훌륭한 바늘이다. 물 중에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자, 요런 게 이제 한자어로 쓰긴 했지만 아까 뭐라고? 자, 음성 상징어. 민첩하고 달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아까 앞에 산 거네.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 해서 아까 마치 살아있는 유정물처럼. 자, 듣 뭐라고? 직유법의 반복이겠지. 능나와 비단의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다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훌륭한 바늘이었다. 오호 통제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엄마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자식들이 참 귀하지. 근데 어렸을 때 3살, 4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가 있다. 자, 하인들도 오히려 명령을 안 들을 때도 있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정말 쿵짝이 잘 맞았다.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옛날 말이라 지난다는 게 이제 패스어웨이 이게 아니라 패스터웨이 이거 아니고 훨씬 낫다. 요 비교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은으로 지불하고 오색으로 파라늘과 격고름에 채였으니. 그래서 그냥 바늘을 어디다 꽂아놓은 게 아니라 집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차고 다녔다. 부녀의 놀이개라. 여름, 겨울, 뭐 밥 먹을 때, 잠잘 때 항상 바늘과 함께했다. 그리고 누비고 호우며 감치고 박으며 공그리고 아까 뭐라고 이런 거를 열거. 바늘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 땀땀이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조화가 무궁하다. 100년 동안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쉽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 되겠네.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저녁에 바느질 하다가
작근동 부러지니 아야아야 바늘이여. 아까 작근동 이런 게 뭐라고? 음성상징어. 두동강이 났구나.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만약에 선생님도 이거 찍다가 만약에 요 아이패드를 땅에 떨어뜨려 갖고 부서졌어. 두고를 깨쳐내는 듯 아마 아찔할 거예요.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 일 없다. 바늘이니까 뭐 어떻게 붙이기 힘들겠지.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상 못하였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안 된다. 동네 장인에게 때이련들 어찌 등일 때일손가. 훌륭한 기술자가 와도 안 된다. 한 팔을 베어내는데 요런 게 아까 뭐라고? 과장법. 바늘 하나 부러졌는데 팔 잘라진 것 같고 다리 잘라진 것 같고. 무죄한 너를 바치니 백인이 유아 이사라. 한자어 보면은 헌드리드 이게 아니에요. 그 백인이라는 사람이야. 옛날 한 2000년 전 어떤 사람이 백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나 때문에 죽었다. 여기서는 지금 바늘이 나 때문에 부러졌다 이런 얘기죠. 내 책임이다. 누구를 하나며 누구를 원하리요. 한자어로 수원수구라고 하는데 고전 소설, 고전 수필 또는 고전 시가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요.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심해가 삭막하고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평생 동고지정을 다시 이어서. 그래서 평생 같이 일시로 생사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애도의 마음 후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 죽어서 다시 만나자.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쭉 따라온 학생들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분 잘라갖고 출제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습,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예습.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 그 다음은 복습이죠.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해요. 특히 수능시험 같이 간단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누가 한 번 더 집중해갖고 봤느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할 거고 한 번 더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뭐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쭉 읽어줄 건 아니야. 화면 정지시킨 다음에 한 10초씩 해갖고 넘겨줄 테니까 요거 쳐다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서 오늘은 유세차 해서 조친문은 끝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여성 고전 수필 이런 거 가지고 뭐 자꾸 머리 쓰고 뭐 이것저것 문제 한 100문제 풀 이러면 안 돼요.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끝내는 거.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요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개인 수업 감사합니다.